박근호의 빅샷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종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략주인 빅샷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은요. 예스티를 들고 오셨습니다. 전거래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예스티도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한몫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반도체 쪽에서 HPSP 관련돼서 이제 특허 심판 승소를 했다. 고압 어닐링 장비 시장 진입 초읽기. 이제 그동안은 이제 HPSP가 이제 독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예스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목을 좀 받았는데 어닐링이란 건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보통 제철소에서 담금질 있잖아요. 담금질하는 거 뭐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그것도 네.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닐링 장비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가 이제 이온 주입하고 이랬을 때 이제 뜨거운 열로 인해서 좀 약간 손상이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떤 특정 온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손상된 웨이퍼를 이렇게 치료를 하는 장비가 이제 어닐링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 처리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PSP 주가가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더 궁금하긴 한데 나름대로 예스티가 일단은 독점 시장을 깼다라는 점에서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장비를 수주하느냐가 이제 문제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예스티가 승소를 하면서 주가의 또 갑자기 강하게 상승을 하던데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자리는 네.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 화살표가 약간 이쪽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 체결 강도가 일단은 그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결과를 예상한 쪽에서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간 게 아직 아닌가. 결과가 안 나왔을 그렇죠. 때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올랐고 금요일 날 일단 뭐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24% 거의 25%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2월부터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고점의 벽을 하루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승소라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결 강도가 이미 신호를 줬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살표 나온 날 어떻게 신호가 나왔을까요? 23일이네요. 네. 거래량이 오히려 많진 않았어요. 이제 네. 많진 않았는데 일단 체결 강도가 굉장히 당일 체결 강도 0.8% 오른 상태에서 172, 그다음에 5일 체결 중간에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때 매수를 들어갔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다음에 금요일 날 5일 체결 강도 118, 당일 체결 강도 거래량은 뭐 굉장히 많이 늘어서 55만 주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일 날 체결 강도 당일과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한번 줬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말씀처럼 기사가 나오기 전에 선행 지표가 체결 네. 강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스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PKC. 네. 이제 백광산업이죠. 네. 한동안 굉장히 거의 1년 동안 거래 정지 들어갔다가 전 대표이사가 이제 횡령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상장 심사를 받고 다시 좀 거래가 유지 심사를 받고 거래가 재개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뭐 과거에 이제 거래 정지된 이후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근에 백광산업이 관련돼서 나트륨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말을 굉장히 좋았었어요. 맞아요. 이제 네. 그것과 관련해서 백광산업이 모멘텀이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업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 좀 주목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9개를 일단 제시를 했는데 19개의 딥테크 도전기업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사실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19개 중에 요 양극재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돼서 이 PKC 이제 백광산업이 수산화 나트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꼽혀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이니까 그냥 조금 더 추이를 지켜만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소식으로 인해서 나트륨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차트 보면서 한번 저희 살펴볼게요. 네. 네. 일단 뭐 나트륨이 리튬 대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네. 리튬 같은 경우 또 한정된 곳에서는 또 생산이 되고 채굴이 되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상용화
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전기차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서 전기차의 상용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배터리 가격인데 그 부분 뭐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약간 진출해 있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계속 신호가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7.9%로 마감을 하는 좋은 흐름을 PKC가 보여줬습니다. 네, PKC에서도 이제 어제 정거래일이었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사명을 변경한 뭐 뜻을 뭐 살펴보니까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처럼 뭐 네. 화학 소재를 한다. 뭐 이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했는데 어쨌든 그 소금 관련된 그 네. 나트륨 관련된 그런 네. 거라서 그런 거죠. 네, 저도 오늘 네. 배웠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저희 체결강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PKC 네. 3.8% 상승한 날 이제 체결 강도가 처음 들어갔죠. 그러네요. 한 달 처음 만에. 들어갔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줬고 전날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음봉 나온 날 5일 체결 강도 유지를 해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급등.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고 좀 약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서 신호를 유지를 해줬고 금요일 날 급등까지 PKC가 좋은 어떤 그 신호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PKC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즈를 들고 오셨습니다. 넥슨 게임즈인데요. 넥슨 게임즈 보고 집중하고 계시는 네. 모멘텀 뭐가 원래는 있을까요? 넷게임즈였었는데 네. 넥슨 GT랑 합병하면서 넥슨 게임즈로 바뀌었죠. 네. 예전에 이제 과거에 넷게임즈였을 때는 좀 약간 그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하는 좀 약간 그 시장에서 주류가 아니라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게임들 많이 만드는 네. 기업이 좀 유명했고 나름대로 히트작도 있긴 한데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넷게임즈가 넥슨 GT랑 합병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합병을 했으니까 93% 증가, 뭐 임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뭐 그다음에 플랫폼도 기존의 모바일에서 뭐 PC, 콘솔까지 좀 약간 확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신작 게임과 함께 펄어비스와 함께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 우리나라 그 게임주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신작 개발 기대가 신작 이제 발표 기대감으로 오르고 신작을 발표한 날은 급락을 합니다. 거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시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 기대감보다는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평가가 좀 약간 차가웠던 네.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나름대로 게임주들 근데 펄어비스와 함께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이 네.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많이 네. 오르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고 한 4일 정도 횡보를 했고 금요일 날 6% 정도 일단은 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자리를 제대로 좀 잡긴 힘들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수급이 계속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주들 중에 넥슨 게임즈가 좀 약간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은 조금 좀 러프한 안정된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위쪽으로 조금 더 홀딩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넥스게임즈 체결강도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체결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중간에 한 번 들어갔다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 홀딩을 했어도 큰 어떤 뭐 손실이 없는 자리인데 그러네요. 네. 체결강도 들어가고 나서 4월 18일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현재 120 그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까지 오. 100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아무래도 기존에 10만 주, 20만 주 내외에서 거래됐던 거래량이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뭐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뭐 급등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81만 주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을 거래량과 체결 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체결량과 함께 체결 강도가 이제는 한 달까지 100을 웃도는 지금 넥슨 게임즈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6% 이상의 시세를 냈고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지표를 확인해 볼 만한 게 체결 강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들고 오셨네요. 네. SK케미칼 정확히 시장에서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사업하는 기업이에요? 주력은 네. 이제 코폴리에스터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보통 그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좋은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식품 용기,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SK 케미칼이 이제 그 바이오주로 많이 인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어떤 그린 바이오 관련돼서 어떤 그 제품 용기,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를 볼 텐데요. 이슈가 없습니다. 왜 이슈가 없어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사실 지금 SK 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좀 비슷한데 지난주 금요일은 SK 케미칼 혼자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실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없고 특별한 네. 부분이 한 SK 케미칼도 시총이 작은 기업은 아닌데 뭔가 느낌이 있는 재료가 있어야지만 좀 모멘텀 있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7% 올랐는데도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결 강도로 일단은 그 모멘텀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수급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급락 후에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은 굉장히 뭐 7% 오른 거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일단은 뭐 손실 나 있는 분들이 수익으로 빨리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없는데 6% 이상 상승한 게 특이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나왔고요. 처음 들어갔죠. 그러네요. 체결 강도 4월 17일 날 5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에 1% 오른 날 222라는 체결 강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좀 않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에요. 뭐 10,000주 정도 단위로 거래량이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11만 주 거래되면서 일단 체결 강도 상당히 좋게 유지가 돼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99.53으로 일단은 조금만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도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모두 100을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선 지금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12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특별한 이슈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왜 SK 케미칼은 사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 나올 때 발빠르게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KG 에코솔루션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최대 주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업이냐면 일단 그 바이오 그 기름을 만드는 재생 기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보통 뭐 폐유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음스 같은 데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요? 네, 그렇죠. 아침이라 표현이 좀 약간 줄여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생 기름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 지금 시장에서 좀 평가가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KG 에코솔루션 바이오 디젤 원료 페티메러 첫 수출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동.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재료고요. 근데 밑에 쪽에서는 KG 그룹주들이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대표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실적이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KG 에코솔루션이 그나마 가장 좀 무난한 흐름을 실적을 좀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KG 에코솔루션을 보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발표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했네요. 네, 선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 선이 이제 올해 종가 기준으로 계속 여기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선만 가격만 넣으면은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러네요. 절대 넘지 못할 가격대로 좀 보여줬던 KG 에코솔루션의 가격이 딱 5,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00원에서 원래 밀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5,500원에. 네. 근데 거래량이 별로 증가도 안 했는데 아주 가볍게 좀 돌파한 흐름이 보통 이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기다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예상할 때는 일단은 가볍게 좀 그 5,500원을 넘은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 어떤 KG 에코솔루션이 좋게 보는 어떤 수급 주체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어서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달 들어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체결 강도가 이제 원래는 기존에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때 들어갔네요. 계속 좀 들어가 네. 있었는데 최근에 일단은 거래량도 10만 주 이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 달 체결 강도가 들어간 지 딱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당일,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3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단은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KG 에코솔루션을 첫 번째 비시작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 KG 에코솔루션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간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선 뭐 차트도 괜찮고 이슈도 괜찮고 실적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저희 빅샷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요. 정말 이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일단 금호타이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안 좋아졌냐 하면 사실 금호 그룹 자체가 과거에 이제 대우건설, 그다음에 네. 대한통운 인수하면서 그룹사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물론 뭐 금호 아시아나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과 관련돼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룹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급이라든가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역대급 실적과 고품질 제품 정일택 대표 손꼽서 피어난 금호 타이어. 사실 과거에 2010년까지는 금호 타이어가 그 한국 타이어보다 더 위에 있었었어요. 네. 근데 금호 타이어가 굉장히 어려운, 진짜 15년 정도, 10년 이상 힘들다가 이번에 시장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보면 이제 결손금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나오는데, 결손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까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4년도 기준으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결손금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25년도 올해 이제 금호 타이어가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결손금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금호 타이어 재무가 네. 상당히 좀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금호 타이어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과거에는 뭐 그 기술의 금호 타이어로 불린 만큼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그 한국 타이어와 함께 좀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해서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타이어 업계가 그 전기차 시대 찾아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 과연 이러한 결손금을 충당할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주가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네, 요건 이제 네. 단기적인 차트인데 이걸 네. 만약에 월 차트나 연 차트로 한 10년 정도를 보면 네. 정말 고점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시작이다. 조금, 네. 조금 올라간 거 전혀 네. 부담을 안 느껴지셔도 되는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급락을 할 때는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합니다만은 회복하는 속도도 뭐 그에 맞춰서 나름대로 좀 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금호 타이어 에서 보는 어떤 뷰가 일단 바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되게 바뀌고 있고 이제 재무도 안정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위쪽 방향을 한참 열어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중요하니까 네. 업황이 그렇게 크게 처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타이어 3사 중에 이제 한국, 넥슨, 넥센, 그다음에 금호 중에 가장 저는 윗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회사가 금호 타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오른 거 크게 뭐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 신호가 들어왔군요. 네. 2% 오른 날 일단 네. 체결 그 전에도 한 번 정도 들어갔다가 네. 다시
빠졌고 다시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추세가 강화가 된다라고 네.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비어 있다가 한번 들어갔고 이틀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기존 이제 상승 추세가 강화가 되는 느낌인데 2.6% 2% 오른 날 재진입을 했고 계속적으로 5일 체결 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90대 중반에 들어갔고 세 달 체결 강도도 90대 초반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굉장히 안정되게 좀 받쳐져 있는 그런 종목 중에 금호 타이어가 좀 눈에 띄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호타이어까지 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빅샷 종목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박건우 이사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